강남은 수술 실력이 상향 평준화되어 있어서 어디나 다 잘하지 않느냐. 특히 눈은 많이 하고 워낙 쉬운 수술이니까 다 잘할 거고, 그러니까 그냥 아무 곳이나 가서 제일 싼 곳에서 하면 되지 않아?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거든요. 당하고 그제서야 이제 후회를 하면서 제 수술을 잘하는 의사, 병원을 또 열심히 찾아보게 되거든요. 성형외과 전문의 김태훈입니다. 사람들이 성형하는 것 중에 가장 많이 하는 성형이 어떤 거예요? 아무래도 한국인이 가장 많이 하는 수술은 역시 눈 성형이죠. 원장님도 그만큼 경험이 많이 쌓였을 테니까 가장 쉬울 수밖에 없겠네요. 아마 눈 수술이 쉽다고 말하는 의사는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눈이 가장 어려운 수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눈 수술이 어려운 이유 첫 번째, 눈이 바로 두 개라는 거죠. 두 개이기 때문에 대칭을 맞춰야 하는데 모든 사람은 수술 전부터 비대칭을 가지고 있거든요. 비대칭인 얼굴 안에서 최대한 대칭을 맞춰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어려움입니다. 두 번째, 끊임없이 계속 깜빡거리고 움직인다는 거죠. 코나 윤곽, 가슴 등 다른 부위는 거의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모양만 생각하면 되지만 심미적인 측면 외에도 눈을 뜨고 감는 움직임, 기능까지 고려해야 할 점들이 정말 많습니다. 세 번째, 눈은 너무 잘 보인다는 거죠. 눈은 얼굴을 볼 때 가장 먼저 보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환자분들이 1mm 차이도 알아볼 정도로 매우 예민하게 보시기 때문에 훨씬 더 섬세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은 눈 성형 많은 분들이 도대체 왜 망치는 건지 알고 싶어요. 의사의 실력 부족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실패하는 건 좀 논외로 치고 대부분 눈이 실패하는 이유는 욕심을 내기 때문이 아닌가. 첫 번째로 들 수 있는 예는 소세지 눈이죠. 많은 사람들이 절개를 해서 그렇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수술 방법의 문제는 아니고요. 대부분은 쌍꺼풀 라인을 너무 높게 잡았기 때문입니다. 쌍꺼풀 라인을 잡을 때는 피부 두께나 안구의 돌출도, 그리고 눈 뜨는 힘, 눈과 눈썹 사이 거리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라인의 종류와 높이를 결정을 해야 하거든요. 본인의 피부 상태나 눈 상태에 비해서 너무 욕심을 내서 라인을 높게 잡으면 이렇게 소세지 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소세지 눈을 해결을 하려면 결국에는 라인을 낮추는 재수술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 수술에서 비절개를 했었고 실을 제거해서 기존 라인이 없어지는 경우에는 비절개로 재수술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런 경우는 흔치는 않습니다. 절개를 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피부 여유가 많이 있으면 피부 제거를 통해서 라인을 낮출 수가 있는데 젊은 분들 중에서 피부 여유가 별로 없으신 분들은 두 줄 따기를 해서 라인을 낮춰야 합니다.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문제는 이제 눈매 교정을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데, 눈매 교정은 다들 잘 아시다시피 비절개 눈매 교정과 절개 눈매 교정이 있습니다. 비절개 눈매 교정은 눈꺼풀 뒤쪽 결막 쪽에 있는 뮬러근이라는 근육을 이용해서 눈 뜨는 힘을 보강하는 건데, 뮬러근은 눈 뜨는 전체 힘의 10에서 20% 정도만을 도와주기 때문에 눈매 교정 효과가 적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등도 이상의 안검 하수에는 비절개 눈매 교정은 부적합할 수 있고 절개 눈매 교정을 해야 합니다. 절개 눈매 교정은 눈 뜨는 힘의 80에서 90%를 차지하는 상안 거근을 타겟으로 하기 때문에 보다 효과적으로 눈매 교정을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눈매 교정에 대한 부정적인 글들이 많아지면서 상담 때 눈매 교정을 꺼리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문제가 생기는 대부분은 너무 욕심을 내거나 혹은 적절하게 필요한 만큼 시행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거예요.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눈매 교정을 함께 했을 때 훨씬 더 예뻐질 수 있는데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기회를 놓치는 건 좀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내 눈의 안검 하수 정도에 맞는 눈매 교정을 시행하면 훨씬 또렷하고 예쁜 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 트임이죠. 트임은 앞트임, 뒤트임, 밑트임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결국엔 트임도 너무 욕심을 내서 과하게 했을 때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앞트임은 몽고주름을 적절하게 제거하기 위해 시행하는 건데 이때 적당히 몽고주름을 일부는 남겨서 흉터를 숨겨야 해요. 과하게 틀 경우에 흉터와 누오가 100% 노출이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보기에도 좋지 않지만 안구 건조증 등 기능상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트임이 약간 부족해서 몽고주름이 일부 남았을 경우에 이걸 조금 더 트는 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트임을 과하게 한 후에 되돌리기는 매우 어려워요. 왜냐면 트임은 결국 피부를 제거하는 건데 과하게 제거된 피부를 다시 되돌릴 수는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트임은 조금 보수적으로, 조금은 안전하게 트는 게 훨씬 좋습니다. 과하게 트임이 된 경우에는 적절한 회복 기간을 보낸 후에 앞트임 복원 혹은 앞트임 흉터 제거 등의 방법을 통해 재수술을 진행해야 됩니다. 뒤밑 트임 역시 욕심을 내서 과하게 틀 때 문제가 됩니다. 뒤쪽에 디귿자 모양으로 변형이 생기거나 눈꼬리가 처져 보이는 울상이 되거나
흉터가 심하게 남거나 아니면 삼배간이 심해지거나 건조증이 생기거나 이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외양각인대가 손상됐을 때 발생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눈의 바깥쪽과 눈 아래쪽의 안정성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해결법은 역시 뒤트임 보건술을 진행해야 하고요. 흉터 조직을 제거하고 외양각 인대를 바깥쪽 안아골막에 다시 튼튼하게 연결을 해주고 피부를 최대한 텐션 없이 봉합해야 합니다. 강남은 수술 실력이 상향 평준화되어 있어서 어디나 다 잘하지 않느냐, 특히 눈은 많이 하고 워낙 쉬운 수술이니까 다 잘할 거고, 그러니까 그냥 아무 곳이나 가서 제일 싼 곳에서 하면 되지 않아?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거든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비전문의를 찾아가게 되거나 혹은 경력이 부족한 분들한테 수술을 하고 망하고, 그제서야 이제 후회를 하면서 제 수술을 잘하는 의사, 병원을 또 열심히 찾아보게 되거든요. 눈 수술 어렵습니다. 망한 뒤에 후회하지 말고 첫 수술부터 병원 선택, 의사 선택 꼼꼼하게 알아보고 후회 없는 선택하시길 바랍니다.